인정은 국화처럼. 다음 날 정오 감방 안에는 계속해서 17명의 죄수가 수감되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등 생김새를 보아 모두 강호의 무사들이었다. 모두 한 감방에 수감했기 때문에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야 했다. 저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슬그머니 겁이 났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정전을 죽이러 온 것 같다. 5명의 강적이 온다고 했는데 17명이 온 것이다. 정전은 벽을 쳐다보고 누워 있었으며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죄수들은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를 지르고 웃고 떠들고 놀다가 잠시 후엔 싸움이 일어났다. 저구는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알고 보니 그들 17은 세파로 나누어 무슨 귀중한 보물을 훔치려고 모의하고 있었다. 저구는 눈을 옆으로 돌리다가 우연히 눈빛이 가장 흉악한 죄인과 마주쳤다. 그는 놀라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다. 내가 정형을 돕는다고 했지만 나의 무공은 소멸되었으니 이따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하지? 정형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저들을 전부 죽일 수는 없잖아.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체격이 건장하게 생긴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먼저 확실하게 해둘 게 있다. 이곳 주인은 바로 우리 동정방이다. 이의가 있는 놈은 빨리 나와라. 내가 쓴맛을 보게 해주겠다. 이 감방에서 동정방의 인물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머리가 약간 흰 중년의 남자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맛을 보여주겠다니 그것도 괜찮군. 우리 이곳에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정원으로 나갈까? 건장한 남자가 말했다. 내가 내 놈을 무서워할 줄 알아. 손으로 한 개의 철장을 잡고 좌측으로 밀자 철장이 구부러졌다. 그는 오른쪽의 철장도 구부러뜨렸다. 정말 놀라운 힘이었다. 건장한 사내는 구부러진 쇠창살 사이로 빠져나가려 했다. 갑자기 눈앞에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그를 막아섰다. 바로 정전이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 손으로 건장한 사내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건장한 사내는 정전보다 머리 하나가 컸지만 한 손으로 잡히자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정전은 잡은 사내를 정원으로 던져버렸다. 건장한 사내는 땅 위를 몇 번 구르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숨이 끊어진 모양이었다. 감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자 얼굴이 파랗게 변하며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전은 다시 한 사람을 움켜쥐더니 정원으로 던져버렸다. 그가 두 손으로 잡았다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곧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7사람을 순식간에 죽여버리자 나머지 10사람은 모두 크게 놀랐다. 3사람은 구석으로 물러섰으며 7명은 동시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정전을 공격해갔다. 정전은 막지도 피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손을 내밀어 놈들을 하나하나 잡았다. 그의 손에 잡히면 순식간에 죽었으며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었는지 저군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구석에 숨어있던 3사람은 놀라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바닥에 꿇고 절을 하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다. 정전은 본체만체하고 그들도 하나하나 죽여서는 철장 밖으로 던져버렸다. 저구는 눈을 크게 뜨고 멍청이 서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정전은 두 손바닥을 털더니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얄팍한 수법으로 연성결을 빼앗으려고? 저구는 놀라며 물었다. 정형 연성결이라니? 정전은 실수를 했다는 표정을 했지만 거짓말을 만들어 속이고 싶지 않아서인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구는 눈앞에 17명이 마치 맹수처럼 공격해 오더니 순식간에 시체로 변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일생 동안 이렇게 많은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은 처음 봤다. 저군이 말했다. 정형, 이 사람들은 죽어도 싸? 정전이 말했다. 꼭 그렇지는 않아. 단지 가슴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죽였어. 내가 신조경의 무공을 연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놈들에게 처참하게 죽었을 거야.
저구는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말했다. 당신이 그들을 손으로 잡자마자 죽었는데 그런 무공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내 사매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이 말을 하자마자 잘못 말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전은 그를 비웃지 않고 말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무공을 완성했다 해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응. 저구는 갑자기 정원에 있는 한 시체를 가리켰다. 정전이 말했다. 왜? 저군이 말했다. 저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 발이 움직였어. 정전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저군이 말했다. 그가 2번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이 상처를 입고 죽지 않은 것은 별게 아닐 거야. 곧 못 일어날 거야. 정전은 눈썹을 찌푸렸다. 마치 중대한 사건에 부딪힌 것처럼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철장 밖으로 나가더니 몸을 구부리고 시체를 살펴보았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니 무기가 그의 2눈을 향해 날아왔다. 바로 아직 죽지 않은 자가 던진 것이었다. 정전이 몸을 굽히고 뒤로 피하자 표창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보아 지독한 독이 발라진 모양이었다. 그 사람은 표창을 던지자마자 몸을 일으키고는 담을 향해 뛰어갔다. 정전은 그의 경공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행동이 불편해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 개의 시체를 들어서 그를 향해 던졌다. 신기하게도 시체의 머리통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허리에 맞았다. 그 사람의 왼발이 막담을 밟으려 했는데 시체가 날아오자 중심을 못 잡고 뚝 떨어졌다. 정전은 급히 앞으로 몇 발자국 뛰어가 그의 목을 잡고는 감방으로 끌고 왔다. 손을 그의 코에 대어 보니 이번엔 진짜로 죽어 있었다. 정전은 바닥에 앉아 2 손을 턱에 받치고 깊이 생각했다. 왜 한 번에 잡아서 죽이지 못했지? 나의 내공 중 어느 곳에 이상이 있는 걸까? 신조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단 말인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머리를 갸웃하며 시체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갑자기 아주 딱딱한 느낌이 그의 손가락에 와닿았다. 정전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말했다. 알았다, 알았어. 그 사람의 옷을 벗기니 몸에 검고 윤이 나는 속옷이 입혀져 있었다. 그는 기뻐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었군. 놀랐잖아. 저구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그래요? 정전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는 검은 속옷을 벗겼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적형, 이 옷을 속에 입어. 저구는 검은 옷이 보물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다. 이건 형씨의 물건인데 어떻게 내가 탐할 수 있겠어? 정전이 말했다. 자네의 물건이 아니라면 탐을 내지 않겠다고. 화가 난 목소리였다. 저구는 그가 화를 내자 두려워졌다. 형이 꼭 입으라면 입을 수밖에 없지. 정전이 정색하고 말했다. 이봐, 자네의 물건이 아니면 가지지 않겠단 말이지. 저군이 말했다. 주인이 나에게 주겠다면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물건이 아니면 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면 그건 강도와 마찬가지잖아.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다. 정형도 아시다시피 나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혔어요. 난 평생 동안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정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좋아. 자네 같은 친구를 둔 게 정말 기쁘다. 자, 빨리 이 옷을 입어. 저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옷을 벗고는 검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겉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속옷을 입었다. 그의 2 손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는데 매우 힘이 들었다. 정전이 그의 옷을 몇 군데 찢고 나서야 겨우 입을 수 있었다. 검은 속옷은 알고 보니 앞뒤 2 조각이었기 때문에 단추만 잠그면 입기 쉬웠다. 정전은 그가 옷을 다 입자 말했다. 칼과 창이 들어가지 않는 이 보이는 대설산에서 서식하는 검은 누에로 만든 거야.
이 옷은 두 조각으로 된 옷이야. 가위로 자르지도 못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끼워야지. 이 녀석은 설산파의 주요 인물이라서 이 오자미를 입고 있었던 거야. 보물을 훔치러 왔다가 오히려 보물을 주고 갔군. 저구는 이 검은 옷이 매우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듣고 급히 말했다. 정영, 형은 원수들이 많으니 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월 15일만 되면. 정전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난 신조공으로 몸을 보호하면 되니까 오자미는 필요 없어. 매월 15일의 고문과 구타는 내가 원하는 거야. 그 옷을 입으면 뜻대로 안 되잖아. 그까짓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구는 이상해서 더 묻고 싶었다. 정전은 말했다. 자네 얼굴에 수염을 붙이고 나로 분장했지만 아직은 위험해. 내가 옆에서 보호한다고 해도 허점이 있을 거야. 지금 자네에게 내공의 비결을 말해줄 테니 잘 들어. 전에 정전이 전수하겠다고 할 때 저구는 한마디에 거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누명을 쓰고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가슴에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만규를 죽이고 싶었다. 그는 정전이 맨손으로 강호의 고수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몇 가지 무공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탈옥하여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피가 뜨거워지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정전은 그가 틀림없이 고집을 부리며 내공을 배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군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군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다. 정영, 나에게 무공을 가르쳐줘요. 나는 복수를 해야 돼요. 정전은 웃으면서 말했다. 복수쯤이야 쉽지. 저군이 부탁하자 정전은 신조공의 비결과 무공 동작을 알려주었다. 저군은 전수받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 정전은 그가 아주 열심히 연마하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신조경을 다 배우면 천하의 적수가 없어. 그렇게 쉽게 연마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내공 실력이 대단히 높은데도 12년이 걸렸어. 자넨 무공을 연마할 땐 열심히 해야 돼.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연마하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념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내 말을 꼭 명심해야 돼. 저구는 이때부터 그를 큰형이라고 불렀다. 사실 마음속으로 사부님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었다. 하지만 복수심이 파도처럼 펄럭이는데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힌단 말인가? 다음 날 옥졸은 크게 놀라며 떠들어댔다. 옥졸, 포졸들은 반나절 떠들어대더니 저녁이 되자 비로소 17구의 시체를 떼매고 나갔다. 정전과 저구는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었다고 말했다. 옥졸도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저구는 하루 종일 정전이 입으로 전수한 무공을 연마했다. 신조공을 연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잡념을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저구는 사매가 생각났으며 잠시 만규가 생각났으며 잠시 사부님이 생각났다. 밤이 되자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다. 갑자기 앞가슴과 등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쇠망치로 앞뒤를 치는 것 같았다. 저구는 눈앞이 캄캄해져 기절할 뻔했다. 통증이 가라앉아 눈을 떴다. 자신의 앞에 2명의 중이 서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3명의 중이 서 있었다. 모두 5명의 중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영이 말한 5명이 드디어 나타났군. 허점이 보이지 않게 끝까지 버텨야 해. 하하. 저구는 웃으며 말했다. 5명의 스님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소? 왼쪽의 중이 말했다. 빨리 연성결을 내놔라. 응, 넌? 넌? 갑자기 그는 등에 일격을 받고 몸을 흔들거리더니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그리고 뒤이어 2번째 중도 일격을 받고는 붉은 피를 토해냈다. 저구는 하도 이상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정전을 쳐다보았다. 그는 몸을 재빨리 날려 또 일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번 일격은 아무 소리가 없었으며
빠른 속도로 세 번째 중의 가슴을 쳤다. 아! 그 중은 크게 소리치더니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서 벽에 부딪혔다. 다른 두 명의 중은 저군의 눈빛을 따라 컴컴한 구석에 있는 정전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동시에 소리쳤다. 신조공은 그림자 없는 신권이다. 키가 큰 중은 한 손에 한 명의 부상당한 중을 끌고 아까 왔던 부서진 철장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담을 넘어 도망갔다. 다른 한 명의 중은 피를 토한 중을 껴안고 재빨리 정전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 정전도 재빨리 주먹을 들고는 맹렬히 공격했다. 중은 정전의 일격을 받자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다. 정전은 다시 일격을 가했고 중은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세 번째 공격을 받자 그는 철장 밖으로 물러났다. 그 중은 몇 발자국 앞으로 걷더니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몸이 흔들거리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 그는 피를 토한 중을 땅에 놓고는 혼자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한 발자국 걸어 나갈 때마다 마치 발에 커다란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웠다. 간신히 6~7보 나가서는 숨을 헐떡이더니 땅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두 중은 땅에서 몇 번 꿈틀거리고는 모두 숨을 거두었다. 정전이 말했다. 아까워, 정말 아깝군. 적형이 날 쳐다보지 않았다면 중놈이 도망가지 못했을 거야. 저군은 3명의 중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생각했다. 3명의 중이 참 잘 도망갔어. 정형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정전이 말했다. 자네는 나의 수법이 너무 악독하다고 생각하나? 저군이 말했다. 말이 목에 걸렸다. 그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정전이 그에게 얼마 동안 안마를 해주자 가슴이 겨우 편안해졌다. 정전이 말했다. 자넨 나의 수법이 악독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까 2명의 중이 자네에게 일격을 가했을 때 만약 오자미를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내가 실수를 했어.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할 줄은 몰랐어. 그들이 먼저 비밀을 캐낼 줄 알았거든. 그들은 날 매우 증오하고 있으니까 먼저 중상을 입힌 다음에 비밀을 캐내려 했다는 것을 짐작했어야 했는데. 그는 저군의 얼굴에 있는 수염을 떼면서 말했다. 적형, 도망친 키 큰 중의 이름은 보상이야. 뚱뚱한 중은 선용이고 먼저 공격을 가해서 쓰러뜨린 놈은 승채인데 제일 무서운 놈이지. 5명 모두 서장의 혈도문의 고수들이야. 내가 뒤에서 공격하지 않았다면 놈들에게 패했을 거야. 선용과 승채는 나의 신조경에 격중당하고도 죽지 않고 도망쳤지만 며칠 살지 못할 거야. 무사히 도망친 보상이란 놈은 수법이 악독하니까 나중에 강호에서 마주치면 조심해야 해. 그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놈의 사부는 아직 살아있으며 무공이 매우 높다고 들었어. 한번 겨뤄보고 싶군. 저군은 비록 호신 의를 입었지만 앞뒤에 강한 일격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심했다. 정전의 지도하에 10여일 동안 무공을 연마하고 내공의 도움을 받아 겨우 완치되었다.